국제거래법 전문 강사 미국 변호사 박근서입니다. 자, 원포인트 특강 첫 시도인데요. 이것은 제가 메가로이스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지만 수강생들의 질문이나 또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특강 형식으로 집에서 만든 거고요. 한 10분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구별할 수 있고 이해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에 앞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CISG 70일 이하 협약상 계약 해제의 구별과 이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배경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미국, 대만, 중국 간 지금 분쟁이 고조되고 있고, 시리아, 우크라이나 분쟁, 시리아 여전히 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런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쪽 각국, 그 다음에 수입국 아니면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통과하는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운송이나 국제 거래가 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행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행을 잠시 중지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국제거래법에서도 바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아니면 상대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은 아주 시적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기 사이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계약 위반 인도를 미행하거나 매도인이 아니면 매수인이 지급을 미행할 이런 것이 위반이 지금 예상이 된다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영어에서는 이게 영미법상 주로 많이 발전된 컨셉인데,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많이 발생된 컨셉이고, 액츄얼 브리치는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그걸 실제 위반이다 그래서 액츄얼 브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티시페토리 브리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이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도인 공장에 불이 나서 판매가 이 생산이 중지됐다는 소식이 하게 되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근데 그 수습에 몇 달 이상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설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에 그 물건을 인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상이 된다 해서 anticipatory breach입니다. 이 컨셉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지금 현재의 브리치를 액츄얼 브리치, 장래에 발생할 거를 anticipatory 브리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추정적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어찌됐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에 이행이 예상될 때 그 계약 위반이 마치 예상이 된다면 그걸 anticipatory breach, 그의 문제를 이행기 전 계약 위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 조항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협약에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 굉장히 많이 규정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야 다음 달이라고 치면 지금 보니까 계약 위반할 것이 판명. 근데 여기서 판명은 번역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71조의 이행정지로 가게 됩니다. 7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합니다. 그런데
계약 위반할 것이 판명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행 정지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질적 계약 위반이 명백해요. 그럼 굳이 정지하고 사태를 추이를 보는 것보다는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다른 거래처를 찾든지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 경우에 즉 위반의 정도가 훨씬 심해서 본질적인 계약 위반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제72조로 가고 이 72조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71조는 아직 충분히 예상되는 거지만 계약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정지, 71조는 이행 정지를 얘기하고 72조는 명배약 위반이 본질적일 것이 명백하니 계약을 해제를 지금 허용하는 겁니다. 두 조항은 서로 정도의 차이고 약간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할인도 계약에서는 이건 일단 분할인도 계약이어야 돼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여러 분할적으로 이 인도가 될 것이고 현 윈도분의 위반이 있었어야 돼요. 헷갈리는 거는 자 72조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 안 한 거고요. 73조는 분할 인도 계약 중에 현재 인도분이 지금 위반된 상태인 거예요. 본질적 위반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위반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인도분을 위반한 것을 보니 장래의 인도도 본질적 위반할 것이 추단된다면 그거는 장래분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원래 분할 인도 계약에서 현 인도분이 위반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든가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장래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분할 인도 계약 73조에서는 장래의 인도가 본질적 위반일 것이 추산되면 계약을 장래의 것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게 73조 2항이고요. 제3항에 약간 좀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상호 우전 관계로 전체 계약을 해제하는 그런 조항이라서 73조 2항 3항은 또 약간 구별은 있지만 어쨌든 크게 먼저 구별하실 거는 자 72조는 단지 지금 이행 위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래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는 72조. 분할 인도 계약이라서 현재 인도분이 위반이 있고 장래분도 본질적 위반이 될 거라고 하면 73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뒤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72조의 이행기 전 계약 해제는 이런 거예요. 장래의 불이행.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래의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다. 그래서 제가 CF 써놨죠. 분할 인도 계약이면서 기이행분은 계약 위반 존재하고 이거는 13조가 더 적절한 계약 해제 근거가 된다. 사실은 72조와 73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팩터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아직 문제로서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실 건 없고 단지 72조와 73조가 어떻게 구별되냐. 일단 뭐로 구별되죠? 분할 인도 계약이냐로 구별이 되죠. 그렇죠? 72조 조항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1항에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1조랑 조금 달라요. 71조는 따로 공부를 안 하겠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행을 중지하는 건데 72조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해요. 그만큼 위반이 강하다 보니 뭐라고 해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된다. 2항은 무슨 얘기냐면 계약 해제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1항에서는 계약 해제를 허용하지만 그 계약 해제를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2항에서 뭐라고 해요? 계약을 해제하려고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시간이 허용 안 하면 계약 해제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은 상대편한테 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데 너 괜찮겠니? 혹시 네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니? 그럼 계약 해제 안 할게. 이런 취지로 통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3.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2항의 3항. 뭐냐면 상대편이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아예 미리 지금부터 이행을 안 할 것을 선언해 버렸다. 디클레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즉 뭐예요?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사안이 났을 때 이게 2항 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72조는 계약 해제를 허용하고 있구나, 상당히 하죠. 그럼 71조는 제가 맨 뒤에 따로 설명할게요. 72조와 73조 구별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72조를 이렇게 합니다. 자, 73조. 이거는 계약과 그 분쟁 내용이 분할인도 계약의 특징에 부합해요. 일단 여러분은 분할인도 계약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사안상 당해분 계약 위반이 존재하는지 일단 파악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당해권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장래권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나눠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한꺼번에 묻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분할인도 계약에서는 당해분 위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래의 위반도 있을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래 인도분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73조 2항에는 장래분에서 본질적 위반이 추산되고, 그거에 대한 또 예외가 73조 3항인데 이거는 분할인도 계약이지만 장래분과 과거분 포함해서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서 쌍방이 예상했던 계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일부만 빠져도. 예를 들어 제가 수업에 많이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죠? 발전기 시설이 있는데 발전기와 전자제어 장치와 샤시와 건물 건설 이런 게 다 필요한데 발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아니면 발전기가 들어와도 전자제어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전자제어 장치가 없으면 이거는 시동이 켜지지 않는 자동차와 똑같죠.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엔진은 보내주고 다 보내줬는데 발전기하고 다 보내줬는데 제어 장치가 안 와. 그래서 제어 장치를 해제하려고 할 때 그러면 엔진도 발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건설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해야죠. 안 그러면 매수인은 사용할 수 없는 기계 장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73조 3항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래분에 대한 계약 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71조, 72조, 73조를 볼 때 일단 71조와 72조는 뭐예요? 불이행 정도가 장래의 불이행이 판명이 되면 이행 정지. 72조는 장래의 불이행이고 그것이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3조는 분할인도 계약이고 장래분에 대해서는 본질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72조, 73조도 둘 다 뭐예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결국은 본질적 위반을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49조에서 보는 일반적 계약 해제와 요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질적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협약은 함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본질적 위반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 기본 원칙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다양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71조는 이행 정지가 있고 운송 중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일부 인도에 대한 계약 해제. 이거는 이런 거예요. 1000개를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분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0개를 인도했는데 이거는 물적인 분할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600개가 계약이 위반한 거야. 아니면 1000개를 인도해야 되는데 600개를 인도했어요. 근데 600개를 인도한 것 중에 400개가 불량이야. 본질적 불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양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제도 그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51조는 다만 계약 해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목은 그렇게 썼지만 그게 주로가 되지만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대금 감액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 감액할 수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분할인도 계약 위에 앞에 배운 그거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73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할 이렇게 되는 것을 분할인도 계약이라고 하고 이거는 51조는 뭐라고요? 인도분에 대해서 양적으로 분할되는 걸 51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은 이게 어렵게 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계약 부분의 일부, 그러니까 분할인도 계약에서 현재 부분이 일부만 계약에 부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분할인도 계약에 의해서 인도를 하는데 1차분 중에 일부, 1차분 1000개 중에 아까 얘기한 600개만 인도했고 그 중에 400개가 불량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일단 51조로 현재 인도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장래 인도분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73조로 가서 그 조항을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양적 분할 이렇게 하고 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구회 변호사 시험을 보면서 이게 일부인도 계약입니까? 분할인도 계약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그냥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 그 질문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그 계약은 분할인도 계약이 맞았는데 질문 자체가 분할인도 계약에 근거해서 묻는 게 아니라 73조의 요건이 아닌 이 장래분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회 변호사 시험의 문제는 분할인도 계약 문제가 아니라 72조의 이행기 전 계약 해제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랬냐면 분할인도 계약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요번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근거로 장래의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는 73조가 맞아요. 그런데 분할인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요번 것에 상관없이 2차 인도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래에 불이행할 거라는 것이 예상되면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제 이제 사례형 기출 문제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분야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항상 좀 까딱까딱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강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